안녕하세요. 명리학으로 삶을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7강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주와 재물운의 흥미로운 관계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계와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 통계 분석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데이터 수집의 한계, 특히 표본 편향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주변엔 다 그런데요 라고 말하는 오류와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36년 미국 대선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는 엄청난 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전화나 자동차를 소유한 부유층 독자들에게만 설문지를 보냈죠. 그 결과 공화당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루즈벨트가 당선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표본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주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주 데이터를 모은다면 그 결과는 전체 인구의 사주 패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 사주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성공한 사업가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들의 사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모든 사업가에게 적용된다거나 혹은 그 패턴이 성공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반엄 효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모호한 설명을 마치 나만의 특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포러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격 테스트를 실시한 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성격 분석 결과를 나눠주고 얼마나 자신과 일치하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내용이 자신에게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큰 욕구를 갖고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문구들이었습니다. 사주나 운세풀이에서도 반엄 효과는 흔히 나타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린 면이 있군요. 재물복이 있지만 때로는 지출이 많아 고민이 되겠어요. 와 같은 설명들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통찰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주 분석 결과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만 해당되는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설명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함정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통계 분석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발생하거나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율. 여름철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범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운 날씨라는 제3의 변수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사례 2. 소방관 수와 화재 피해 규모.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수가 많을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이 많을수록 피해가 커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화재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수는 화재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 화재 규모의 결과인 셈이죠. 사주 통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주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직업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사주 패턴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주 패턴이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질적 경향성을 부여했을 수는 있지만 성공에는 개인의 노력, 시대적 운, 환경 등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사주 통계 분석은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사주 통계 분석은 결코 결정된 운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신 사주 통계 분석은 나의 기질적 경향성을 이해하고 나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주 패턴이 창의적인 직업에 잘 맞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러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혹은 특정 사주가 재물 관리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그 기질을 잘 활용하여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나라는 존재의 설계도이자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통계 분석은 그 내비게이션에 나타난 교통정보나 지름길에 대한 힌트를 줄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사주 통계 분석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삶의 지혜로운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